50대와 60대에게 은퇴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피로와 내리막길에 접어든 체력, 그리고 무거워지는 마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언제쯤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출은 많은 이들이 은퇴 계획을 다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고작 10억으로 평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파이어족의 은퇴 전략이 정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단돈 10억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파이어족의 은퇴 현실 충격 공개.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약자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이른 나이에 은퇴하겠다는 뜻이죠. 특히 50대, 60대가 가까워지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10억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김씨의 불안한 파이어족 실험. 김씨는 55세에 은퇴하기 위해 1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빠듯한 절약 생활을 통해 10억 원을 모았고 자신 있게 퇴사 후 은퇴 생활에 돌입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를 만끽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0세를 넘기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비와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자산의 불안감이 커졌죠. 김 씨는 말합니다.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와 자녀들의 지원 요청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김 씨의 사례는 은퇴 자금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에 대한 비용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례 2. 최 씨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 반면에 최 씨는 60세에 퇴직 후 10억 원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여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매년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나면 다시 재투자하여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쌓아둔 돈은 금방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의 사례는 단순히 큰 액수를 모으는 것보다 그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불려나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전략을 세우면 10억 원도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검소한 생활과 커뮤니티 지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박 씨입니다. 그는 58세에 퇴직하여 10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 철학을 따르며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여가 시간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과 무료 강좌로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행복 지수가 높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활동이 정신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과의 연결과 마음의 평화가 진짜 중요하더군요. 검소한 생활과 지역 사회 활동은 그의 지출을 줄이고 보람찬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여유만이 아닌 심리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의 현실 단순한 금액이 아닌 준비된 자세. 위 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는 단순히 큰 금액을 모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억이라는 자금은 충분할 수 있지만 그 활용법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강관리.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은퇴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보험을 통해 잠재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 최 씨처럼 은퇴 후에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능력은 경제적 자유를 오래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은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검소한 생활과 커뮤니티. 박 씨의 사례는 검소한 생활과 사람들과의 소통이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심리적 안정과 만족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돈 10억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개인의 준비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며 어떤 삶의 자세로 은퇴를 맞이하는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위한 대비책, 그 숨겨진 진실.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기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죠. 과연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정말 내 자산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할 법한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 대비책.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지출은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대표적이죠. 김 씨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는 계획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내가 평소 건강하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은퇴 생활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의료비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비 외에 따로 마련된 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적절히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말은 은퇴 후에야 절실히 다가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체력관리,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은 필수입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기. 두 번째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은퇴를 계획할 때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기초한 계획을 세우기 쉽지만 미래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구매력을 잠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주식시장의 하락은 자산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다각화입니다. 최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까지 골고루 분산 투자해 두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닌 실제로 냉정한 투자 전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소한 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일터를 떠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선한 자극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건강은 약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진리는 은퇴 후 삶에서도 유효합니다. 추가 소득 창출 아이디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면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 씨처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은 은퇴 후 시간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려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글쓰기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재택근무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자산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심리적 대비와 목표 재설정.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종종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자유를 누리리라는 기대가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초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심리적 건강 유지입니다. 취미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명상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매일의 일정에 자신만의 프로젝트나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된 자만이 즐길 수 있다. 결국 은퇴는 단순히 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자산 다각화, 검소한 생활,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은퇴를 즐길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새로운 모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혹은 이미 은퇴를 맞이한 분들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까? 현실은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절벽에 갇힌 870만 명의 세대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득 절벽이란 무엇인가? 소득 절벽이란 정년퇴직 후 갑작스럽게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동안 월급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870만 명의 숨겨진 이야기. 한국에서는 약 870만 명의 은퇴자들이 소득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55세에 대기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통해 생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 대출이 남아있어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절약을 생활화해야 했고 여가 생활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60세에 공무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계획이었지만 농업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 농사일을 지속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8세에 중소기업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투자와 저축을 통해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해 그의 저축은 크게 줄어들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가?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충분한 은퇴 준비.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저축과 투자를 하지 못해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 주식시장의 변동,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요인들이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문제. 건강이 악화되면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득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연금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 부족이 소득 절벽을 심화시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소득 절벽을 예방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저축과 투자. 은퇴 전에 충분한 저축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제도. 이에 연금제도의 혜택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활용.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소득 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은퇴 후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현명하게 대비하여 비참한 현실 대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기다리는 비참한 현실. 870만 명의 숨겨진 이야기.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소득 절벽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씨, 이씨, 박씨의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득 절벽의 구조적 원인. 소득 절벽이 단순히 개인의 저축 부족이나 투자 실패로만 설명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배경에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연금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수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소득 절벽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퇴 준비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은퇴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고용 형태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직으로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지속적인 소득 흐름을 방해하며 이는 곧 은퇴 후의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나 개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주었고, 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소득 절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압박을 받는 은퇴자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경제적 이유로 여가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득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은퇴 준비의 체계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 제도의 개선. 연금 제도의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연금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추가적인 연금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주택 소유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은퇴 준비를 하는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고용 형태의 안정화. 고용 형태의 안정화 역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준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사회적 지원의 강화.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소득 절벽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은퇴를 맞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최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최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박 씨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 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했고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사례 3. 이 씨의 다각적인 소득 창출. 이 씨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과 프리랜서 일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소득 창출은 이 씨가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 지금 시작하는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소득 절벽이라는 현실이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소득 절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은 스스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모여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현명하게 대비하여 비참한 현실 대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은퇴 후 숨겨진 진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젊을 땐 은퇴가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다가오는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직장을 떠난 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가진 재정과 건강,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 상상만으로는 쉽지 않죠. 60세 퇴직한 은행원이라는 예시가 주는 충격은 결국 내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 후 태국행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도전이기도 하죠. 와, 멋있다 하고 부러워만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이 결정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짐작됩니다. 당장 가족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니까요. 특히 60세라는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해도 여전히 60세 언저리에 은퇴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시니어 이막 인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국에서 비교적 낮은 생활비로 동거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솔깃해지지만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준비와 현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두 실제 인물 예시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이야기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의 터를 잡다.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했어요. 주로 영업점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대출 상담도 하고 꽤나 바쁘게 살았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통장에 얼마쯤 있어요.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까? 하는 의문은 쉽사리 해소가 안 되더래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리저리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지원 등이 겹치면 모아둔 돈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60세가 가까워지면서 퇴직금, 적금, 소규모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때 드는 주거비나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씨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해외 거주를 통한 삶의 전환이었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국제 뉴스나 환율 동향 등에 대한 감각도 있고 퇴직 후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그렇게 태국 치앙마이로 거점을 잡고 현지인 친구도 사귀고 한 달에 10만 120만 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죠. 집세와 식비, 간단한 여가 생활을 해도 한국에서의 지출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따뜻하고 사람들도 비교적 친절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물론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잘한 걸까? 라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다고 해요. 또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예전처럼 곁에서 살뜰히 챙겨줄 수 없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씨는 직장 다닐 때 느꼈던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씨 사례는 우리에게 해외 생활이 은퇴 후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만큼 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와 심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남겨주죠. 2. 58세 교사,
작은 도시에서의 공동체 생활. 두 번째 사례는 B씨의 이야기인데요. 58세에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태국은 아니지만 국내의 한 작은 도시로 옮겨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동거 시작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사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와 삶의 방식을 상징하잖아요. B씨도 일종의 동거 혹은 공동체 형태로 살고 있어요. B씨는 은퇴 후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고 본인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이 사장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자급자족형 마을 공동체였어요. 생각해보면 교사로 일하면서 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자신은 일터를 떠나고 나니 아주 개인적인 삶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대요. B씨는 자신과 같은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함께 농사도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문화행사도 같이 기획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도시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인간관계 덕분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다고 해요.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나 개인적 공간이 부족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B씨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꿈꿔온 은퇴 후 삶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중심에 두는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하면 뭐하지? 라는 고민이 드는 분이라면 내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B씨처럼 자신이 교사였다는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돈과 명예는 줄어들어도 삶의 의미와 보람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62세 대기업 과장, 주식 투자 실패 후 소도시 안착.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62세가 되어 대기업에서 퇴직했는데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빠른 자산 증식을 노렸다고 해요. 회사 다니는 동안엔 바빠서 큰 결정을 잘 못했는데 막판에 이제 곧 퇴직이니 한 방에 목돈을 마련하자며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다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휩쓸려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후 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부족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좌절감에 빠졌던 C씨는 결국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까지 처분하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훨씬 저렴한 주거비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다행히 소도시에서 값싸게 전원주택 비슷한 곳을 얻었고 퇴직금 일부로 간단한 식당을 차려 유부초밥과 도시락 위주로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막상 손님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칭찬해 줄 때마다 일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C씨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일을 다시 시작해보니 의외로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물론 가게 운영도 쉽지 않고 나이가 들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도 현역처럼 움직이고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C씨의 회복 탄력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 삶, 결국 선택은 나 자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라는 문턱을 넘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실 점검, 내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 인생 우선순위, 은퇴 후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실행 계획, 해외 생활이건 국내 소도시 정착이건 소규모 창업이건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이 세 가지를 밑바탕에 두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눈이 뜨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은퇴 후 숨겨진 진실.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처럼 남다른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려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진 욕구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했다면 한 번쯤은 나도 어디론가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시작해볼까? 라는 꿈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 꿈이 꼭 태국이나 해외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내게 맞는 환경, 제약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은퇴 이후 모습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길이를 걷고 있고 또 각자에게 맞는 해답이 있을 테니까요. 막연히 은퇴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점을 어떻게 멋지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누구에게나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모험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늙어서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죠. 자식이 있으면 뭐해? 나중에 다 소용없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자식이 다 책임져 주던 시절이 아닙니다. 젊은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부모 부양까지 떠안는 건 벅찬 일이죠. 그러니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내가 못 먹어도 자식 잘 되라인데 나이 들어서는 거꾸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자식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도 눈치 보고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고정비가 무서워요. 몸이 약해지면 돈 나갈 일만 생기는데 소득은 끊기고 쌓아둔 돈은 바닥나죠. 이게 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주변의 7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젊을 때 아이 교육비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유학까지 보내느라 집도 팔았어요. 결과적으로 아이는 외국에서 자리 잡았는데 정작 부모는 국민연금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도와주기는커녕 본인 생활이 빠듯하니 용돈 한 번 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쪽방촌에 가까운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부부가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폐지 줍고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참고 지냅니다. 젊을 때 자식이 내 노후 보험이다 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허망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예요. 젊을 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빚을 갚느라 맞벌이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병이 들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아 치킨집을 겨우 유지했어요. 그런데 60 넘으니 체력도 안 되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아 폐업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40만 원이 전부예요. 딸이 있지만 결혼도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서 오히려 엄마한테 빌려 쓰는 형편입니다. 결국 이 여성분은 관절이 아픈데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본인도 너무 서럽다고 나이 드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더라고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 준비가 잘 된 경우입니다. 제 지인의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젊을 때부터 자식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인식했어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딱 자기 형편에 맞춰 지원하고 노후 자금 마련을 우선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도 나옵니다. 집도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겨서 생활비를 확 줄였어요. 덕분에 70 넘어서도 큰 걱정 없이 삽니다. 자식이 용돈을 드리면 고맙게 받으면서도 너희 힘든 거 아는데 우리도 살만하다 하고 마음 편히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자식도 미안해하지 않고 부모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런 게 진짜 이상적이더라고요. 결국 노후 준비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 부양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쁜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50대 이후는 돈이 인생의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사실이죠. 건강 유지비, 주거비, 먹고 사는 비용, 문화생활비까지 다 돈이 필요합니다. 젊을 땐 몸으로라도 벌지만 늙으면 그마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 내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입해서 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추가 소득원도 고민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줄여야 하고 소비 습관도 바꿔야죠. 자식 교육비로 무리하는 것도 재고해야 합니다. 자식이 대학 가면 성공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득을 늦게까지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은 60, 70에도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도 지키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니 외로움도 덜하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멀어진다는 게 현실이지만 돈이 있어도 고립되면 쓸쓸합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돈 건강 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하지만 돈만 있어도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준비할 수 있을 때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 넓히고 돈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무겁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젊을 때 자식에게 올인했던 세대가 지금 고생하는 걸 보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아니 오늘이라도 진지하게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비참하다는 말,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현실적인 문제의식 위에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얹어볼게요. 독자분들이 그래, 이건 당장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팁과 수치도 담아드릴 테니 끝까지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실 늙어서 돈 없으면 비참하다는 말은 감정적인 한탄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경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어요. 즉, 노인 10명 중 4명은 국민 평균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주거, 의료, 식생활 전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검토하기.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최저선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가입기간이 짧으면 평생 받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납부해야 월 5,0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부으면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을 때 사정이 안 좋아서 연금 보험료를 중단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납 추후납부 제도를 알아보세요. 10년치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해 연금액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후반에 추납을 통해 월 수령액을 20만, 30만 원 올린 사례도 흔합니다. 또한 개인연금도 중요합니다. 1994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40%도 안 될 수 있어요. 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노후에 120만 원도 못 받는 겁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연 400만 원 한도를 주기 때문에 세금도 아끼면서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도 큰 카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 기준으로
9억 이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고 70세 부부가 4억짜리 집으로 신청하면 매달 90만 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사후 처분 시 집값이 줄어들거나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으려면 남은 대출을 갚아야 하죠. 하지만 거주, 보장연금 흐름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둘째, 빚을 최대한 줄이고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기. 노후 빈곤의 주범 중 하나가 빚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가계의 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자식 결혼자금, 학자금, 보증빚이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갚아야 할 빚은 가급적 50대까지 없애라고 권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이 필수입니다. 이자율이 조금 낮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훅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드는 게 노후예요. 또한 소비 패턴도 재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 교육, 결혼, 손주 용돈까지 무한정 지원하다가 자기 노후가 무너집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는 부모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자식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부모가 용기를 내어 이제는 나도 좀 준비해야겠다고 말하면 자식이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셋째,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준비하기. 60대 이후에도 소득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못해라는 분도 많은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실제로 시니어 고용시장을 보면 단순 일자리는 70세까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미와 주차 관리 택배 분류 같은 일은 체력은 필요하지만 기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반면 50대부터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면 6070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일종 대형 면허나 지게차 자격증, 요양보호사, 간단한 바리스타 과정 등은 23개월만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지 자체도 60대, 70대 채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경로당 관리, 어린이집 보조 등 보수가 크지는 않지만 매달 3,06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연금과 합쳐지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관계, 자존감 유지, 치매 예방까지 연결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를 지속하는 노인이 사회적 고립, 우울,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적다고 나옵니다. 추가 팁으로 전문가들이 꼭 권하는 게 노후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 예상되는 월 지출을 계산해 보고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현재 연금 저축 근로소득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부족한 금액을 파악하면 지금부터 어디서 메울지 전략이 나옵니다. 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노후준비센터에서도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나 혼자 잘 살자는 이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면 자식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자식도 부모가 든든하면 마음이 편하고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50대, 60대라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면 한 달, 한 해 뒤에 훨씬 달라집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충분히 덜 비참하고 오히려 더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연금 가입 기간, 빚 잔액, 매달 지출 내역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노후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라서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도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준비, 지금부터 함께 합시다.